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대표 박영숙입니다. 미래 예측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예측입니다. 앞으로 몇 년도에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서 얼마의 시장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줘야 돼요. 각국 정부 약 40여 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거 하면 망합니다. 이거 해야 부자 됩니다. 보상산업, 사양산업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엔 미래포럼은 전 세계에 약 3,000여 명의 최고 전문가, 각 분야에 1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노, 에릭 드렉슬러, 바이오, 크레이그 벤터, 우리 AI, 인공지능 하면은 또 레이 커즈와일 등등 해서 각 분야에 1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나노 1등, 바이오 1등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노는 이렇게 갈 거야, 바이오는 이렇게 갈 거야 예측을 한 것을 통합해서 해줘야 되죠. 꼴찌가 미래를 예측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미래를 예측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한국이 모든 분야에 1등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예측기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고 저희는 약 80여 개 국가에 대표단들이 있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부가 있는 나라가 46개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 또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유엔 미래보고서라고 해서 1년 내내 연구한 모든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보고서로 10년, 15년 후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나 알려드려요.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방법론을 개발을 했고 전 세계 모든 이 국가들에게서 미래 예측을 하는 그 기법이라든가 방법론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000여 개예요. 그걸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들, 이름만 비슷한 거 다 줄여서 40여 개로 만들어서 미래 예측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한 개 방법에 150페이지예요. 곱하기 40이니까 책으로는 발간을 못하고 저희가 CD로 발간을 해서 제롬 글렌 회장이 만든 The Future's Wheel, 미래 바퀴 기법 같은 것은 한 장에 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가족 구조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죠. 이제 무자녀 가정이 많이 늘어나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1인 가구, 1인 주택, 1인용 퐁퐁, 1인용 이 대부분 가구를 사용해요. 1인용 침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 알려줍니다. 그 기술들 중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부상하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아이들이 야, 나 이거 전공하면 안 되겠구나. 저희는 법대에 가면은 일자리가 전혀 없어진다. 7, 8년 남았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빅데이터로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공짜로 써요. 이미 모든 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받게 돼 있죠. 법도 그렇고 패션 디자이너 소멸하고 대부분 대학에서 인문계가 소멸한다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수명 연장이죠. 이제 평균 수명 130, 90, 100이 되어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늘려서 배우는 거죠. 어릴 때는 이 공계, 이 과학, 공대 쪽으로, 공학 쪽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스템이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만 가르치겠다. 젊은 아이들에게. 인문학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워요. 언제 25세 사랑을 해보고 인문, 시나 소설을 쓰죠. 40이 되어야 철학을 배워요. 왜냐하면 40이 되어야 인생을 좀 죽음도 보고 태어나는 새 생명체도 보고 아무튼 40이 되어야 어디서 무료로 철학을 배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과학, 공학 쪽으로 아이들을 많은 그 지도를 할 경우에 일자리가 풍부히 남아있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빌 할랄, 윌리엄 할랄입니다. 한국에도 자주 오고 미래 예측 방법론 워크숍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엔 미래 포럼의 이사죠. 이사고 지금 현재는 유엔 미래 포럼에서 이 테크캐스트라는 테크놀로지 캐스팅이에요. 테크캐스트, 테크놀로지를 캐스팅해봐요. 예측해보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산업이 몇 년도에 부상한다. 그죠? 어느 산업은 어떻게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색깔을 달리 했어요. 보면 에너지는 그린이고, 빨간 거는 이제 제조업이고, 파란 거는 교통이에요. 교통. 요것은 메디슨, 보라색은 메디슨, ICT는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에너지를 보면 대체 에너지가 가장 크죠. 이게 마켓 사이즈니까 대체 에너지가 가장 크고, IT 쪽에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크다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바뀌어요. 허문감이 한국에 와서 예측할 때는 신문에 실려가지고 우리가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아침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미래 예측은 틀리는 게 없다.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어?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면은 틀릴 수가 없죠. 점점 미래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더 정확해지는 거죠. 신뢰도가 더 높아져요. 여기 보면은 의료, 바이오 쪽인데 라이프 익스텐션, 수명 연장입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하는 기술이 2036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크게 부상한다라고 나오고, 앞으로 2024년 5년 정도 되면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 간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고요. 완벽한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더 정확하게 마켓 사이즈까지 제가 보여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부산 기술이죠. 여기에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공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들을 다 해요. 복대라든가 이공계가 부상하고, 이 의과학도 부상합니다. 뇌공학, 뇌과학 이런 쪽으로. 그리고 수학을 못해서 못한다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몇몇 개가 그렇지만은 이과 문과를 나누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과해도 문과 갈 수 있고, 문과해도 이과 갈 수 있고, 이런 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죠. 이게 1월 12일자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며칠 지났지만 12일자에 보면 자, 이커머스 해가지고 어떤 산업이 몇 년도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웹 2.0은 2015년이 되면 마켓 사이즈가 510조입니다. 510조는 미국 시장이에요. 이게 100 빌리언 US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510조 원의 미국 시장이 떠요. 이 미국 시장 곱하기 3.6을 하면 세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곱하기 4를 대강 해버리면은 세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뢰도가 나옵니다. Expert Confidence라고 해서 신뢰도. 이 연도가 그죠?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죠. 2030년 예측한 거는 신뢰도가 낮아요. 이런 식으로 이 신뢰도나 이런 예측은 대부분 최고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화상, 비디오 화상 대화라는 게 있죠. 2018년에 470조 원의 시장이 듭니다. 그리고 텔레워크라 그래요. 이 텔레워크는 스마트 워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택근무, 스마트 센터에 가서 스마트 워크 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기술이 2020년이 되면 완벽하게 나와요. 대부분은 협업하는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출근 안 해도 어디 컴퓨터에 들어가서 딱 치면 내가 몇 시에 출근했다. 내가 한 일의 성과 또는 한 일의 양을 다 정해줄 수 있고, 동료들하고 지속적으로 채팅을 해요. 항상 창을 열어놓고 채팅창. 그래서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직장에 앉아 있는 것처럼 A 모 씨가 지금 뭐 넥타이를 빨간 걸 메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 텔레워크 시장이 이렇게 2020년에 부상하죠. 온라인 출판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틀라스라고 지도책 만드는 회사가 거의 뭐 망했어요. 옛날에는 지도책이 나왔죠. 요즘에는 전부 다 내비게이션으로 지도책을 출판하던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가 끼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출판마저도 다 망하고 있고, 성경마저도 온라인으로 불러서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출판이 아마존에서 2012년 중반에 이미 전자출판이
책, 종이 출판보다 앞서간다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테일링이 뭐냐 하면 우리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시장도 2014년이 되면 완벽한 기술, 피크를 치고요. 690조 원의 시장이 뜬다라고 되고, 이 가버먼트나 컨버전스는 이제 융합이죠. ICT 융합 같은 거 2015년 등등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에너지 환경 쪽으로는 담수화가 2028년에 610조 원의 시장이 뜨고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스마트 웨이스트 그리드 하면은 내가 쓰레기를 냉장고를 하나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올려요. 스마트 그리드에 올리면 나는 그 냉장고가 필요해.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이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곳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줘서 아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 스마트 그리드가 2025년에 630조 원이 뜨고, IT 쪽으로 쫙 보면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가 가상현실이죠. 2019년에 47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뭐 2013년에 피크예요. 그래서 전화는 저희는 2020년이 되면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미 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워치가 나와서 벽에다가 쏠 것이고, 또 뭐 아이글라스도 나올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아주 큰 이 기술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바이오 컴퓨터는 2029년에 완벽한 기술이 나온다라고 봐요. 바이오 컴퓨팅이 2029년에 41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퀀텀 컴퓨팅도 양자 컴퓨팅 너무 적어서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025년 460조 원. 양자 컴퓨팅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부터 뭐 10년 남았죠. 10년 후가 되면은 컴퓨터,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컴퓨터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옵티컬 컴퓨터 2020년, 지금 뭐 6년, 7년 남았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사물 인터넷, 사물지능, 만물지능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이 중에서 가장 큽니다. 보시면 670조 원의 시장이 뜨죠. 사물 인터넷, 사물지능. 센서나 칩이 너무 싸져서 그냥 뿌려요. 들판에다가 뿌리고 빌딩에다가 뿌려요. 만약에 빌딩에다가 센서가 싸져서 붙여놨다라고 하면 이 빌딩에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미 나하고 네트워크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불이 난 장면을 보여줘요.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1인 방송이죠. 방송국에서 MBC, KBS에서 촬영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불이 이미 많이 나 있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1인 방송, 1인 미디어, 1인 매체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인터넷 오브 싱스입니다. 모든 것이 인베딕, 모든 것이 센서 칩 이런 것들이 깔려진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6년, 7년 남았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670조 원의 시장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예가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는 이미 우주에서 나사 또는 구글이 자동차에게 눈을 8개를 달아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교통법규를 외계하죠. 음주운전도 안 하죠. 눈이 8개니까 멀리서 날아오는 그 물체들을 피해갈 수도 있죠. 나사가 앞으로 10분 동안 차가 없으니까 계속 달려. 속도에 상관하지 않고 달려. 이렇게 하면 교통순경 소멸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아요. 이 자동차 충돌 제어 방지 시스템도 만들어서 차와 도로와 빌딩과 우주에 있는 이런 여러 시스템이 전부 만능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 오브 싱스가 무상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은 2017년이 되면 640조 원. 이게 한때 2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 너무 아이클라우드를 발표했을 때는 820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과장된 이런 예측들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브로드밴드 같은 거 2016년, 그 다음에 뭐 AI 인공지능은 2024년이 되면 630조. AI는 라모나라고
그 아이에게 내가 아침에 인사를 해요. 그러면 얘도 나한테 인사를 답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때 우리 아들이 여기 여드름이 나서 핀풀, 우리 아들의 여드름이 좀 걱정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하이 라모나라고 쳐서 들어갔습니다. 이는 AI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바타죠. 하이 라모나, how are you today? 너 오늘 어떠냐 하니까 얘는 너희 아들 핀풀, 여드름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친 기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 로봇 같이 생긴 인터넷에 있는 라모나라는 여자하고 영어를 배워도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 센서는 2018년에 460조 원이 시장이 뜨고요. 로봇 2027년입니다. 아직까지 로봇은 돈이 안 돼요. 로봇은 2027년이 되면 돈이 된다. 550조 원의 시장이 될 것이다. 나노는 2021년에 지금 620조, 나노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나노 옷이 나와 있습니다. 나노 옷 셀프 클리닝이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옷을 안 갈아입는다. 그게 바로 스타트랙에 나오는 유니폼입니다. 영화 스타트랙의 우주선. 아주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3,000명이 살아요. 옷을 빨아 어디다 걸어놔요. 못 걸어놓기 때문에 셀프 클리닝, 자동으로 클리닝 되는 나노복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3D 프린터가 나옵니다. 2017년에 3D 프린터는 450조 원의 시장이 뜨고 2, 3년 남았어요. 제가 3D 프린터 이야기를 들은 게 지금부터 26년, 7년 전입니다. 3D 프린터가 그때 막 나왔어요. 내 방 안에 있는 그 프린터에서 물건이 씩씩씩 프린트 되는 거죠. 2D 프린터는 영국에서 나한테 팩스를 보내면 종이가 나한테 팩스 기계를 통해서 오지만 3D 프린터는 영국에서 아니면 내가 물건을 온라인에서 사면은 그 온라인에서 산 그 물건이 내가 P자를 눌러서 프린팅을 하면은 바로 내 부엌에 있는, 내 책상에 있는 프린터에서 물건이 씩씩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가령 집게라든가 뭐 간단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미 많이 프린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D 프린터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미 팔고 있어요. 만드는 업체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D 프린터가 나오면 뭐가 사라지느냐? 큰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는 신세계 이마트니 뭐 그 홈플러스니 왜 물건을 생산해서 재워놔요? 내가 필요할 때 물건을 씩씩 프린트해서 쓸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택배,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프린트해서 옷을 프린트해서 신발 프린트해서 입으면 패키징 없어지겠죠. 포장, 거기다가 택배, 거기다가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영국까지 물건을 수출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항만, 조선, 철강산업 이런 것들이 언제 3D 프린트가 만연될 때 2017년이 되면 사양산업입니다. 조선 사양산업입니다. 철강산업 사양산업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서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이 기술을 보고 모든 이 사회 변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캔서큐어, 암 정복이 일어납니다. 암 정복은 2030년이 되면 580조 원의 시장이 떠요. 이미 나노 로봇, 나노보트가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암 찌꺼기를 먹어요. 그리고 혈관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막 돌려가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뭐 이 많은 곳에서 실험해서 성공하고 있고 이미 활용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티피셜 오간즈에서 인공 장기를 만들죠. 심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박막기에서 심장 뛰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2024년이 되면 530조 원의 시장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솔라 세틀라이트 2037년이 되면 370조. 이게 솔라 세틀라이트이 뭐냐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24시간 우주에서 받아서 2037년이 되면 지구로 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와요. 지금은 우주에서 태양광을 받아서 지구로 내리면 지구에서 폭파해요. 너무나 강력한 이 열기 때문에. 그러나 2037년이 되면 나온다. 스타 트래블, 별 2072년에 되면 여러 별로 돌아다닐 수 있다.
스페이스 투리즘은 우주에 우리가 지금 이제 관광을 떠나는 겁니다. 2017년이다. 210조 원 크진 않지만, 그 다음에 문베이스, 이제 달에 착륙해서 사람들이 달에 식물 공장을 짓는다. 2035년. 이런 것들이 과장되어 보이는 거지만 이게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그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는 예측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화성에 간다. 2037년.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컨택트 이렇게만 써놨어요. 2072년이 되면 컨택이 접속한다라는 거죠. 외계인과 접속할 수도 있는 시기 그런 기술이 나오는 게 2072년이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해요. 우리는 지금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행성, 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그죠? 물의 흔적, 뭐 이런 거 발견했죠. 교통 분야에 들어가면 전기차가 전부 넘어갑니다. 2026년이 되면 630조 원의 시장이 떠요. 전기차 630조 원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료전지 자동차는 2019년 얼마 안 남았죠. 370조입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를 시장이 좁죠. 지금 연구한다라는 것은 아예 필요가 없던 거죠. 연료전지보다는 전기차로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야 된다. 이게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연료전지 연구하는 학자한테 하지 마십시오. 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하이퍼소닉 플레인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극초음속 비행기예요. 2031년이 되면 36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예산을 다 대요. 한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비행기 2시간대로 전 세계를 2시간대로 연결시켜요. 콩코드는 4시간입니다. 그죠? 4시간대로 연결시키지만 이건 2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청담동에서 런던 갔다가 오후에 뉴욕 갔다가 저녁도에 청담동에 들어와요. 이런 시기가 2031년이라고 보고 하이퍼소닉 플레인즈 극초음속 비행기는 5개 나라에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또 투자하는 기업은 이 3개, 4개 정도 있어요.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냐 하면 GE,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서 엔진 만들어요. 브리티시, 보잉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등등 이렇게 그 예산을 다 더합니다. 올해 책정한 예산을 다 더해요. 더해서 예산이 300억이었다가 내년 예산이 200억으로 지금 유럽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엉망이죠. 경제가 유럽 아직까지 2019년까지 계속 하강한다고 합니다. 유럽 경제가 계속 하강하면 전 세계 경제도 2019년까지 계속 하강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극초음속 비행기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빨리 왔을 때는 2025년까지 왔어요. 지금 2031년으로 뒤로 밀린 거죠. 거기에서 플러스 GE,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새로운 엔진이 나왔어요. 브레이크스루라고 그러죠.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또 앞당겨지고 거기에다가 영국 정부가 극초음속 비행기를 위해서 정책을 바꿨다. 아주 이거 신기술로 예산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정책과 예산으로 저희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숫작업이 전부 이 숫자를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기, 극초음속 비행기는 2022년까지 왔다가 25년 왔다가 31년 지금 막 밀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연도가 밀리면 밀릴수록 여기 신뢰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래의 예측은 과학적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각 국가의 예산 그리고 새로 나온 기술들을 다 더해서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서 예측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아주 과학적이죠. 누가 한 사람이 이거 뜰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한 사람, 미래학자 한 사람이 쓴 책은 읽지 말라. 독약이 될 수 있다. 나노 박사가 쓰면 나노가 가장 크게 보여서 왜곡해버려요. 그래서 저희처럼 유엔 미래 보고서 같은 것은 3천여 명이 토론해서 땡기고 밀고 해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만드는 보고서. 그래서
미국 정부 같은 데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 2030을 내놨거든요. 거의 3년 동안 씁니다. 예산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수천 명이 들어갔었어요. 이런 보고서들을 미래 예측서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